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란 대선 뒷얘기 영상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요번에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까지 어제까지 해가지고 영상을 갖다 이란 대선 거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 그 자전거 타다가 자빠라지는 바람에 왼손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본의 아니게 하루 늦춰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란 국가고요. 뭐 대강 음악을 들었으니까 끊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영상의 얘기는 제목은 2024 이란 대선 뒷얘기입니다. 본론 바로 들어가죠. 2024년에 실시된 이란 대선은 대략 9,600만 명의 이란 유권자들이 사전 승인된 6명의 후보자 중 하나를 뽑는 걸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란 유권자 숫자의 경우 해외 망명자를 포함해 투표 자격이 있는, 즉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6,800만 명의 유권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이란 정부에서. 물론 뭐 이런 거는 나이가 되면 바로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는 한국에서는 이해가 하기 힘들겠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이상한 케이스라고,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죠. 그리고 6명의 대선 후보 모두는 순교자 라이시의 빛나는 길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고, 거의 반세기 전 이슬람 공화국을 만든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천명했고, 라이시를 포함해 이슬람 공화국 전 대통령 8명 모두가 공감했던 무상주택 제공 등의 약속, 뭐 공약이라 하긴 그렇고 반복된 거니까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4 이란 대선은 대선 후보자 중 하나인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이민 문제를 이란이 직면한 모든 주요 문제의 근원 원인이라고 대놓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뭐 재미가 하나도 없었던 이란 정치판을 나름 흥미진진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갈리바프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들이 마약, 밀수, 뭐 일자리 등을 빼앗고, 뭐 이란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에 연루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당선된다면 총 길이 1831km에 달하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그리고 이란과 파키스탄 국경을 봉쇄하는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갈리바프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갈리바프 자신이 40년 동안 공직으로 앉아 있었던 이란 정부 역시 이란 내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들에 대한 단 한 건의 진지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갈리바프만 그런 주장을 하고 그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른바 언론, 뭐 서방 언론들이죠. 언론들에 의해 개혁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슈키안 역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이란으로 오는 걸 막기 위해 동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페제슈키안은 이란이 시리아 난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EU를 협박하는 튀르키예의 정책을 채택하고 EU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터키는 표면적으로는 쿠르드 테러리스트들을 막고 이란에서 추방되는 수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막기 위해 이란과의 국경에 310km에 달하는 장벽을 건설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후보자인 호자드 알 이슬람 무스타파 푸르 무함마디, 이름이 길죠. 푸르 무함마디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협으로 낙인 찍으면서도 하자라 공동체라고, 아마 이거 아프가니스탄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텐데, 하여간 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하자라 공동체라는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자라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시아파에다가 페르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즉 아프가니스탄인들, 뭐 선택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이죠.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카삼 솔레이마니가 받아들인 이전 아프가니스탄인들과 함께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르 무함마디의 제안에는 우자가 보기에는 시리아 알 아사드의 권력 유지 목적이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솔레이마니는 이란에서의 새로운 삶의 건설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이란 시민권과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2명과 3명, 지금까지 3명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3명 후보, 대선 후보 중 하나를 또 말씀드려보면 이슬람 공화국에서 이른바 이슬람 공화국의 북한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사이드 잘릴리, 유명한 그 이란 핵 협상 그 이란 측 대표자로 나왔던 사람이죠. 사이드 잘릴리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아프간 이민자들이 아이시스, 그러니까 IS, 그러니까 아이시스 및 알카이다류의 테러 단체들의 구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 테헤란이, 그러니까 이란이 2019년 이후 아이시스의 소행이라고 지목한 22건의 테러 공격 중 해당 테러 공격에 연루된 아프간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란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숫자는 UN 난민기구 또는 UN 고등판무관실이라고 하죠. UNHCR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UN 난민기구가 발표한 80만 명에서부터 이란 내무부가 추정한 520만 명까지 아주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아프간인 난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모하드 다우드 칸이 모하드 자하르 샤 국왕을 축출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1973년에 수백 명의 난민이 처음으로 이란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난민 대부분은 전직 고위 관료, 아프가니스탄 지식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신속하게 거주 허가를 받거나 잠깐 이란에 머물렀다가 유럽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973년으로부터 5년 후인 1978년 카불에서 공산주의, 그러니까 PDPA, 공산주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이란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들 역시 당시 입헌 군주제였던 이란 법률에 따라 대부분 이란 국민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 중에는 난민 유입의 강도가 아주 높아졌는데요. 탈레반이 카불을 떠날 때까지 350만 명 이상의 아프간 난민들이 이란에 들어왔고, 그중 많은 숫자는 이란을 다른 곳 또는 다른 국가로 가는 중간 기착지로 이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란이 다양한 안티 탈레반 무장단체들, 그러니까 이란 역시 그 탈레반과의 그 대결을 계속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죠. 이거는 이란이 탈레반과 같이 작전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이란이 다양한 탈레반 무장단체들을 지원하고 2021년 8월 탈레반에 의해 축출되기 전까지의 아프간 정부, 즉 미국이 백업하는 이슬람 공화국이 카불에 들어서자 이란을 향해 가던 아프가니스탄 난민 숫자는 2010년 이후 극소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참고로 이란은 하미드 카르자이 정권하고 아슈라프 가니 정권, 지금 좀 전에 쫓겨나기 직전까지 있었던 가니 정권 시절까지 이란은 아프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조를 주는 아프간에 세 번째로 많은 원조를 주는 국가였습니다. 원조 공유국이었죠. 하지만 2021년 8월 탈레반이 다시 집권한 후 난민 흐름은 다시 거세졌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탈레반이 재집권한 후에 이란 아프가니스탄 무역이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란 아프가니스탄 무역 규모는 매년 3월 19일로 끝나는 이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3년에 18억 달러를 넘기고 2024년 올해 회계연도의 경우 5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외국인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잠깐 산초포를 빠는데 돌아가세요. 탈레반 재집권 후 무역 규모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있는 아프간 난민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최소 6,000명의 아프간인들이 다양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으며 이란 감옥이죠. 더 많은 아프간인들이 일상적인 모욕, 협박, 반공식적 공갈, 퇴거, 임금체불 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더 나쁜 점은 최소 30만 명의 아프간인 난민 출신 어린이들, 아마 대부분 이거 이민 3세대, 4세대에 해당됩니다. 최소 30만 명의 아프간 난민 출신 어린이들이 필요한 공식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각종 부당행위와 교육 열외는 이란 내 많은 아프간인들이 사업장 또는 가게를 완전 소유할 수 없고 은행 계좌도 가질 수 없으며 하다못해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심카드도 자기 이름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들이 대우받는 방식은 이란 법률에도 위배되는데요. 1934년에 만들어졌으며 이슬람 공화국에도 이어진 이란의 국적 및 귀화법에 따르면 이란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과 이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란 시민으로 귀화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혈통과 흙 원칙, 그러니까 blood and soil이죠.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란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자녀와 함께 자동적으로 이란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 국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조사에 따르면 이란인과 결혼한 1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30만 명의 그녀들의 자녀가 무국적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민족적으로 봤을 때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이란인들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4 이란 대선, 라이시의 사망으로 인해서 갑자기 실시된 이란 급 대선에서의 후보자들은 이란의 법률, 전통, 문화적 가치를 무시하는 아주 슬픈 모양을 보였으며 그들이 프랑스, 영국, 독일 내 현재 2024년 현재 프랑스, 영국, 독일 내 정치적 담론을 따라 부르고 스스로 벽을 쌓으면서 미국, 터키, 헝가리, 폴란드, 태국을 모방하고 있다는 건 또 하나의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짜가 계획했던 지난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올리려고 계획했던 이란 대선 지난주 계획했던 3개의 영상 중 마지막입니다. 이란 대선 뒷얘기였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또 뉴스 모음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